윤미향 당선자를 직접 수사한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윤미향 당선자나 정의연에 완벽하게 죄가 의혹이 실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쏟아지는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는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한명숙 총리 때처럼 조국 장관 때처럼 가짜 뉴스도 있을 거고 왜곡된 것도 있을 거고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고 법정에 가서는 써먹지도 않는 죄도 있을 거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뻔히 그 스킬을 알면서도 계속 마음이 약해져서 다 그거 아니에요. 넘어가는 게 민주당 국회의원 넘어가는 게 윤미향이 뭐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라는 그 불안감에 꼭 뛰어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러죠. 네. 그런데 저는 그거를 그 민주당이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 민주당이 천편일률이 아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냉정한 평가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그 여론을 이끌어가는 의제 설정의 주체가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한 90년쯤에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의제를 이끄는 신문 맞습니다. 1등 신문.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을 이끕니까? 조중동과 종편들이 대한민국의 의제를 이끌지 않잖아요. 그걸 증명한 게 지난 총선이었어요. 만약에 조중동에 국민들이 막 쫓아갔다면 민주당 180석이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론 지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여론 지형 속에서 당선됐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데도 여전히 조중동을 향하여 발언을 하시는 건 곤란하겠다. 그래서 안테나를 조중동에 주로 맞춰서는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조중동이 주류 언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신문에서는 조중동이 주류예요. 그런데 신문의 전체적인 영향력이 10% 이하로 떨어졌어요. 90%는 국민들이 다른 곳에 안테나를 두고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정치인들 일부는 조중동에 안테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 서울 서부지검에 배당을 했는데 빠르기도 하네요. 보니까 7일 만에. 예. 나경원은 왜? 그러니까요. 나경원 의원 좀 그 아들, 딸 의혹에 관하여 입시 비리 의혹에 관하여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노무현에서 윤미향까지 진보 인사 파괴 공작의 공식 이런 그 글을 봤는데요. 제가 너무 공감해서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 또 세월호 유가족, 노회찬 의원, 김경수 지사, 조국 장관, 윤미향 당선자 이분들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스킬이 있던데 우리가 비슷한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 이거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합니다. 누군가 의혹을 제기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누군가가. 근데 그 누군가가 바뀌어요. 그 누군가가 그 언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번에는 특별하게 위안부 할머니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최성해 총장일 수 있어요. 그 누군가는 자꾸 바뀌어요. 그 다음에 그걸 언론이 받아쓰기를 합니다. 이제 누군가 의혹 제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일단 객관적이든 아니든 간에 받아쓰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언론에 이제 그거 있잖아요. 이제 신문에 나왔다. TV에 나왔다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논란이 막 시작돼요. 바글바글하게.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논란이 시작됐으니까 이건 사회적 문제가 됐다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언론들이 소위 말하면 하이에나 저널리즘 막 물어뜯기를 시작하는 거. 그 과정을 지나다가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모진 놈 옆에 있는 놈 벼락 때리기 실천.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요. 그 토속촌이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잘 다니시던 그 단골 식당, 삼계탕집이에요. 여기 세무조사 같은 거. 그러니까 모진 놈 옆에 있는 놈 벼락 때리기 실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음에
사람들의 공분을 살 만한 결정적인 단어를 이용해 허위 보도. 대표적인 게 논두렁시계. 네. 지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나눔의 집이 어쩌고 할머니들한테는 뭐 후원금 10원도 안 썼다. 그 자극적인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니죠. 네. 지금 나눔의 집은 다른 곳에서 하는 거고 네. 쉼터, 힐링센터 네. 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호프집에서 뭐 몇천만 원 썼, 3천만 원 썼다. 3,300만 원 이런 썼다. 것도 있고. 예. 이런 그 단어들을 이용해서 보도했던 그 논두렁시계가 대표적인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다음에 처음에 문제를 삼았던 보도 내용은 사라집니다. 네. 별 관계없는 것을 새로운 문제로 삼아 보도하거나 별 관계없는 사소한 것들로 보도하기 시작해. 네. 최근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윤미향 사건에서는 이게 지금 쭉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맨 처음에 시작된 게 그거예요. 윤미향 당선자가 사전에 10억엔 그 불가역적이며 뭐 최종적인 그 합의 있잖아요. 2015년 위안부 합의. 그 내용을 사전에 알고 동의한 듯이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아님이 외교부 TF의 문서로 공개가 끝났어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는 걸 보도하는 언론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그 윤미향의 문제점으로 하나 이제 그 어디에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딸 유학비 그 해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또 옮겨가요. 논점을 자꾸만. 네. 그래서 나온 게 쉼터, 네. 예, 힐링센터 건. 그 다음에 힐링센터 건이 해명이 되어가니까 또 나온 게 집 사고 팔았다. 네. 뭐 이거예요. 집 사고 판 게 왜 문제입니까? 2억 원짜리. 그거 2억 원이더라고. 저도 처음에 아. 그 보도 보고 10억짜리 산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2억이더라고요. 네. 그 아까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조국 장관인데 가로등 투자하네 무슨 웰스 앤 시티. 예. 그래서 그 원래 기획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지금 우리가 벌써 까먹었을까 봐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이 시작이 요약하자면 그 미통당 의원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조국이 대권에 나갈 거다. 대선 자금이 필요했다. 그래서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그 사모펀드가 웰스 앤 시티에 투자하고 그리고 그 기업이 가로등 전멸등 광급 공사를 싹쓸이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이거. 그러니까 보도를 하다가요. 보도를 네. 보다가 약간 아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사소한 것들,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인데 감정을 건드릴 것만한 걸 가져와서 감정을 악화시키는데 최소한 깨심이라면요. 최소한 정 의원이나 윤미향 당선자 쪽에 해명을 듣고 비난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요. 그때 그 캐딜락인가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조국 딸이 그 외제차 탄다고 빨간색. 포르쉐 아니에요? 아 포르쉐. 포르쉐 가지고 해먹었죠. 또 그러다가 그 포르쉐가 다른 사람 차였어요. 지금도 윤미향 당선자 딸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거긴 걸어 다녀갖고. 그 다음에 이게 결정적이에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민단체 혹은 미통당 계열의 정당에서 고발. 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사시모인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그 다음에 법정이 실현 뭐 아주 정말 그 단체들은 언제 생겼는지 제가 몰라요. 그분들은 지금 사법시험이 부활하지 않는 이상 계속 준비만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참네. 다음에 인터넷 댓글과 커뮤니티 여론이 한 방향으로 쏠림. 네. 여기 이제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에 쏠려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네. 윤미향에 대해서는 뭐 꼭 실드만 칠 건 아니다라고 하시긴 하는데 그것도 아마 불안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여론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중에 80~90%는 사실이 아니거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9999 회계에서 그 최고값 넣는 거. 예, 그다음에 여러 건이 있을 때 총액을 쓰고 대표적인 것만 쓰는 거. 호프 관련해서. 네. 예, 그다음에 그 남편 그 신문사에서 홍보물 했다는 거. 제일 싸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싸게 해줘서. 아버지한테 맡긴 것도 한 달에 80만 원씩 주고 맡겼다는 근데 거 그 아니에요? 얘기를 패널들이 할 때 그 보면은 그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 얘기는 꼭 하더라고 또 앵커들이. 아니 그러니까 전체 규모 7천만 원을 줬다. 그거 굉장히 7년 큰 동안. 돈인데 6년이요. 어쨌든 6년이 7년이든 네. 한 달로 따지면 한 80만 원밖에 80만 안 원. 된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생산 공장에서 일하실 땐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걸 사과했어요. 네. 그래서 무책임한 보도하고 루머가 대폭발하면서 이제 카톡이 돌거든요. 네. 그래서 보도에도 안 나온 것들이 돌아요. 그러면서 윤미향 당선자가 어마어마하게 뭘 해먹은 것처럼 돌려버리면은 네. 이제 민심이 완전히 악화된 상태. 요게 이제 마녀사냥이 끝나는 상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다음에 댓글을 보고 왔더니 다음 쪽 댓글에 전 진짜 그런 현상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결국은 모든 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이 진짜로 횡령을 했어요. 배임을 했어요. 예. 그럼 책임져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 그리고 해명이 다 되고 있어요. 준호 김님, 윤미향 쉴드 치지 마세요. 사기꾼 뭐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셨는데 사기꾼 사기꾼인지 아닙니다. 아닌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진짜 저분은 깨심이 아닐 것 같고요. 예, 이건 제가 지금 답답한 건 이런 거예요.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시민의 경우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정말 유시민은 하늘이 살려준 거죠. 만약에 이철 대표가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 유시민에 대해서 1,000만 원 줬다라고라도 한만호처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고 한만호님처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유시민 옹호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명숙 총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명숙 총리 의자가 돈을 받았다 이런 비아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도 비난은요 확인되고 해서 늦지 그래도 안 늦어요. 그런데 자꾸 미리 욕부터 하자, 의원직 사퇴부터 시키자. 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위안부 할머니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가리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공격을 해온다면 윤미향 당선자가 갖고 있는 어떤 몇 가지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꺼내서 너는 안 되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지키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일단 보는 거고요. 그리고요 그 회계 그 실수가 윤미향 대표가 회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한 명 있다는 거잖아요. 한 명이 하는 거예요. 또 지금은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처럼 재단이 되면은 그러니까 감사 다 받아요. 국세청에서도 실수는 했지만 이게 무슨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이렇게 나쁜 의도는 없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부정은 아니다. 단순 오류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세청이 기부금을 운용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 하겠다고 했거든요. 빨리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왜 안 하십니까? 빨리 해서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잠잠해진단 말이죠. 네. 근데 잠잠해지면 뭐해? 이미 그렇게 인상이 박혀버렸는데. 마녀사냥이 끝났기 때문에 마녀예요. 네. 조국 장관도 일부한테는 마녀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나 그 정경심 교수가 재판받으러 가면은 꼭 나와가지고 뭐 부끄러운 줄 알라 뭐 조국 아웃 정경심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녀 대하듯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화형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건 언론이고. 언론이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무죄 받아도 잘 몰라요.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그렇죠. 거기 무슨 엄청난 횡령범처럼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 중에도 일부는 아까 그런 그 일배식 댓글 다시는 분이 있어요. 네. 뭐 범죄자 비리자 옹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 범죄자 비리자는 최종 법원에서 판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별적으로 또 어떤 세력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국 장관은 무조건 무죄고 윤미향은 범죄자다라고 말하는. 그건 또 뭐예요? 그분들이 있어요. 비슷한 패턴이에요. 지금 조국 장관이 당한 패턴하고 뭐 그다음에 윤미향 그 당선인이 지금 당하는 패턴이 똑같은데요. 저는 이제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게 만약에 윤미향 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막 마녀사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사퇴하거나 제명됐어요. 그럼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저는 제2, 제3의 윤미향을 만들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제는 윤미향 당선자가 진짜 횡령했다면 책임져야죠. 그럼요. 근데 횡령했다는 확증이 없는데 왜 횡령했다고 모는 이 분위기에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국정조사 하겠다 이런 식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국정조사 하네 안 하네 확정된 건 아니네 말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국정조사는 국정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시민단체에 대해서 국정조사하는 건 전 못 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나올 의혹
뭐 백화점 나열식의 보도는 거의 다 나왔다고 일단 봐요. 네, 이제는 음해 보도가 잇따를 거예요. 네. 이간 보도, 이용사 할머니와 뭐 이런 보도. 아까 그 소설 재난지원금 때문에 아내가 긁으면 메시지 오고 뭐 남편이 긁으면 어쩌고 이것처럼 소설 보도가 잇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언론이 보도하면 또 우리나라 언론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늘상 똑같은 패턴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있잖아요. 네. 조국 장관내가 윤리적으로 어떻고 저쩌고 조국 장관내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뭐 선을 끄어야 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 정치인도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진중권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법정 이야기는 신경도 안 써. 제가 제일 이상한 게 그거 나경원 얘기에는 별로 말을 안 해. 뭔지 모르겠어. 분위기는 내가 봤을 때 오늘 이해찬 대표가 어떤 일정 정도의 선을 그어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해찬 대표는 이 사안을 크게 보지 않는다. 네. 본인은 직접 들으셨다면서요? 우선 일단 각 당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한 팩트 체크를 누군가에게 시켰을 테고 그 팩트 체크 결과를 아마도 저는 다 보고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보고 받은 다음 핵심은 횡령을 했냐 안 했냐. 그렇죠. 그 부분이죠. 예, 그다음에 횡령 안 했더라도 예를 들면 아파트 얘기가 그거잖아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속내가 이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 살 때 돈을 좀 잠깐 빌렸다가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공금을 쓴 게 아니냐. 그런데 그 시기가 달라서 그거야말로 불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문제 삼는 거 그건 아직 아니다.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세요. 30년간이요. 2억짜리 아파트 샀고요. 그 쉼터에 뭐 10억을 주고 산데 만에 이런 것도요.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왜 그걸로 재테크를 못했어?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재테크, 참, 그거는 결과적으로 돈을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하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적절할까? 혼자 잠시 생각했는데요. 7억 5천에 산 걸 왜 4억 2천에 팔았냐. 요게 핵심이고요. 7억 5천에 사지 않고 4억에 사고 한 3억을 혹시 페이백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확인하면 돼요. 악의적 보도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그 당시에 마포에는 그 10억짜리 이하의 집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근데 지금 이 안성에 있는 집은 200평이 넘어요. 그때 마포에 200평짜리는 이미 20억, 30억 하고요. 오늘 정청래 의원이 사사건건 나와서 얘기하던데요. 마포 집값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당시에도 10억으로 그런 집 못 산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또 일하시던 아버지를 불러서 7년간 평균 80만 원 주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7년간 월 80만 원 줬다는 것은 이야기 쏙 빼고 아버지한테 7천만 원 줬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아버지에게 7천만 원 줬다는 그 제목을 보고 어머 뭐야? 그래서 기간이 궁금하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기간을 보니까 6년이더라고. 또 이쪽 인사들 특히 예전에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는요. 네. 금액은 얼마 안 크면 있잖아요. 그거를 달러로 대충 커 보이게 그렇게 보다는 그래서 5만 불, 3만 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 나경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은 나쁜 의도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가 터져 언론의 어떤 뇌피셜을 오피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론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먼저 뛰어내린다니까요. 그 생각해 보세요.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서 처음에 그 대선 자금 만들라고 광급공사 싹쓸이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책임지는 언론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 그 괴수가 조국이다. 이거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의 매개였던 조범동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자기가 아니고 익성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심지어 한 의원은 저랑 라디오 토론하는데 무슨 자카르타에서 일어난 뭐 살인 사건
그 살인 사건에 이 코링크 피가 연결돼 있고 결국 조국이 관계돼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기소장에 들어갈 거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들어갔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수사를 잘 못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질도 진짜. 그거 다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러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우리 쪽에 계시는데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윤미향 당선자나 정의연이 완벽했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찾아내려고 찾아내면 별 희한한 걸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공격하고 결국엔 조국 장관 재판도 보면 이제 남는 게 거의 없을 정도예요. 남은 거가 뭐가 없어. 있을까? 증거, 인멸, 교사 이런 거 남았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제가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조국 장관이 법정에 가면서 싸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의 왜곡과 과장에 대해서 싸우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왜곡은 뭐 지금 얘기한 것들이고 과장 부분은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검찰이 과장한 거. 예를 들면 아들과 딸이 동양대에서 표창장 받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학교에서 표창장을 받으니까 그랬어? 엄마 찬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문서 위조로 몰아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장관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어휘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남았나? 표창장 그 재판 계속되는 건 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기소가 2개예요? 그러니까. 오프에서도 하고 오프에서도 위조. 공소 기각돼야 돼요. 그거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런 분들은 그런 거예요. 네가 걸렸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걸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냐. 최소한 우리만큼이라도 지금 과도하게 들어오는 공격들에 대해서 좀 지켜주자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아주 특수 집단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진짜 억울한 게 이거예요. 민주당 쪽 사람은 여당 대도 당하고 야당 대도 당하고 이게 뭡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나경원은 그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고발당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냐 그랬더니 그건 야당인데 힘이 없는데 왜 하냐요. 그럼 한명숙 총리는 왜 했냐고. 한 총리는 그때 여당이라서 그렇게 당했나요? 야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우리 쪽 정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요. 민주당 쪽 사람들은 여당 대도 안 당해. 야당 대도 당해. 그다음에 그 뉴스타파에서 얘기 나온 게 사실상 한만호 씨가 돈 준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친박들. 미통당 쪽. 그쪽은 검찰이 봐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당이라서. 난 그분들한테 한마디만. 정말 막 분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저쪽은 그렇다 쳐. 네. 원래 그런 XX니까. 아니 기본적으로요. 좀 의리 좀 있어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편을 한 팔 잘라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버리는 문제가 아니고 최소 윤미향이든 조국이든 우리 쪽을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한 세월이 얼마입니까? 일반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그러면 한 번쯤은 이 사람들이 하는 항변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주고 나중에 본인이 인정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자기는 몰랐지만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었다. 그래서 애들이 혜택을 받다. 이거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덕의 문제를 왜 자꾸 법으로 책임을 묻냐고요. 우리 쪽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도덕적인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걸 구속시킬 일은 아니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도덕으로 따지면 완벽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의원님이나 저나. 의원님 빼고. 아니요. 저 너무 게을러요. 그렇게 진보 인사가 게으르면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진단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게을러. 저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